이른 봄 새순이 나기 전까지 묵은 잎을 떨구지 않는 나무. 그래서 혹자는 모성애가 강한 나무라 부른다고 했다. 다른 나무들은 잎이 낙엽이 돼 떨어지는데 감태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감태나무 찾기가 아주 쉬워요. 오늘의 진짜 백이 약초, 감태나무다. 이 감태나무는 특이하게 겨울에도 이렇게 잎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나무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생약명은 산호초. 주로 보면은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어혈을 녹여내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로 약을 하면은 혈액이 탁해져서 오는 병인 고지혈증, 고혈압, 중풍 그런 혈액계통의 병에 효과가 좋고 이 나무와 다른 보조약재를 넣어서 수육을 삶으면은 기름이 싹 녹아 나가버려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잎을 가을에 단풍이 들기 전에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가 향신료로 사용을 했다고 할 만큼 아주 향도 좋고 이 잎을 뜯어서 이렇게 씹으면은 속에서 걸쭉한 액체 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산에 다닐 때 잎을 한 주먹 훑어서 호주머니 넣고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씻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걸쭉한 즙이 나와서 목마름도 해결되고 또 배고픔도 느끼지 않는 그런 특이한 나무입니다. 감태나무에는 철분이 많아가지고 여름에 천둥 번개 칠 때 벼락을 끌어들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벼락 맞은 감태나무를 몸 가까이 오랫동안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은 생명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연수목이라 그러는데 연수목으로 만든 지팡이를 옛날 스님들은 많이 짚고 다녔고 단단하고 견고한 재질 덕분에 가구의 훌륭한 재료가 되는 것은 물론 도리깨나 괭이자루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이 감태나무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 썼다. 이 나무 자체에 칼슘이 많아요. 칼슘이 많은데 이 나무를 오랫동안 다려 먹으면 뭐 높은 데서 떨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뼈 질환에도 좋고 또 관절염에도 좋고 이 나무는 또 잘라도 죽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무를 갖다 산에서 자르면은 자연 훼손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이 나무는 여기를 잘라버리면은 요 밑에서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한 7, 8개 번져가지고 더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겉모습이 얼핏 동백나무를 닮아 백동백이라고도 부르는 감태나무.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태나무 가지를 짊어지고 부재료 약초를 구하러 나선 길. 멀지 않은 곳에 산초나무가 있다. 앙칼집 모양새가 새침하다. 지금은 이제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열을 받아서 독을 받아서 나왔다고 해서 태독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태독이라 그러는 그 병에 이 기름을 짜가지고 한 3, 4년 묵혀놨던 기름을 발라주면은 태독이 깜쪽같이 낫고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은 산초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얇게 편으로 잘라가지고 구워서 산초 두부구이를 구워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 감기가 뚝 떨어진다고 그래요.
알면 약초, 모르면 잡초라 하니 약초꾼인 그에겐 지천이 천연약방. 그러니 하산길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마지막 약초, 청밀의 덩굴을 만났다. 요즘에는 돼지를 키울 때 농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키우면서 이제 한 마리가 병이 들면은 전체가 다 병이 들고 하니까 항생제 같은 걸 많이 먹여서 키우는데 그 항생제 성분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 가지고 좋을 일은 없으니까 이걸 같이 이어서 삶으면은 항생제를 녹여내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뿌리랑 요 나무 줄기에다가 영양분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굳이 땅 파려고 힘 뺄 필요 없이 이 줄기만 잘라서 해도 약효가 약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육 삶을 때 필요한 약초는 다 구했으니까 이제 흑돼지 수육을 삶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가 있을까? 자연을 느끼고 또 아끼면서 만들어가는 약선. 어쩌면 그 과정부터가 이미 치유의 시작일지 모른다. 계곡물에 헹궈낸 감태나무와 약초를 가마솥에 한가득 깔아준 뒤 약초가 반쯤 잠길 만큼 충분히 물을 부어준다. 잘 마른 장작의 껍질은 훌륭한 불쏘시개가 된다. 한 주먹 뜯어와 아궁이에 먼저 불을 지핀다. 장작이 활활 타오르자 가마솥의 물도 얼추 끓어올랐다. 드디어 오래 기다려온 돼지고기의 등장. 끓는 약초물 위에 척척 올린다. 물이 차가울 때부터 고기를 같이 이어서 삶으면은 속에 육즙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초를 넣어가지고 삶다가 물이 팔팔 끓을 때 그때 이 수육을 넣으면은 겉이 먼저 확 익으면서 속에 있는 육즙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가 굉장히 감칠맛이 나요. 깊은 맛이 나고. 팔팔 다시 끓고 김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한 40-50분 더 푹 삶아주면은 아주 맛있는 수육이 됩니다. 다시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 아이고, 다 익었습니다. 본디 차가운 성질의 돼지고기에 따뜻한 감태나무와 산초나무는 완벽한 궁합. 거기다 청밀의 덩굴이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니 더 이상 나무랄 것이 없다. 이제 여기 물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된장이나 커피나 뭐 월계수잎이나 그런 거 넣고 삶은 물에는 기름 덩어리가 둥둥 뜹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름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감태나무가 요 콜레스테롤,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내고 그렇게 하는 성분 때문에
돼지고기에 있는 기름을 싹 녹여내버렸기 때문에 이 물 위에 기름 덩어리가 하나도 안 떠요. 국물이 나중에 식어도 위에 기름이 굳어가지고 하얀 막이 안 생깁니다. 기름 막이 없어요. 이제 먹기 좋게 익은 수육을 슥슥 썰어내면 그만이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면 그가 꼭 내어놓는다는 비장의 요리. 고기의 잡내는 달아나고 약초의 은은한 향이 스며든 감태나무 흑돼지 수육이 차려졌다. 거기에 톡 쏘는 향미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산초 장아찌까지. 따뜻한 성질에 소화를 돕는 역할이 있어 수육의 반찬으로 딱 제격이다. 기름이 녹아나가서 고기 자체가 쫄깃하면서 담백하고 이 산초향이 어우러져서 아주 향긋한 맛이 나면서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라든가 느끼한 맛이 없어져요. 제대로 된 한 끼가 곧 약이 되는 밥상이다.